고요한 오후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한 최고급 백화점. 그곳의 보석 코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찬란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매장 전체를 뒤덮은 섬세한 조명 아래 다이아몬드와 루비는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도 유독 한 커플에게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다. 바로 강산그룹의 젊은 회장 강서준과 그의 아내 한소민이었다. 강서준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냉철하고 빈틈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곁에 선 한소민은 새하얀 샤넬 재킷에 트위드 스커트를 매치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도도한 미소와 우아한 태도는 그야말로 재벌가 안주인의 표본이었다. 자기야, 이것 좀 봐.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한정판이라는데 어때? 소민은 손가락으로 가느다란 백금 목걸이를 가리켰다. 목걸이 중앙에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그 너머에 다른 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냉소가 서려 있었다. 서준은 그런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에 들면 그걸로 하죠. 후훗 맘에 들어. 하지만 오늘은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래. 소민은 그렇게 말하며 직원에게 손짓했다. 직원은 능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가장 화려한 장식장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 백화점의 모든 보석을 합쳐놓은 듯 눈부신 보석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소민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루비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이 닿자 루비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을 발했다. 이게 바로 천사의 심장이군요. 소민 사모님께는 이 목걸이가 가장 잘 어울리실 겁니다. 직원은 과장된 목소리로 칭찬했고 소민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직접 착용해보며 미소 지었다. 루비의 붉은 빛이 그녀의 새하얀 피부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훌륭하네요.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아.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목걸이를 잠시 감상하다가 갑자기 목걸이를 벗어던지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런데 너무 작네요. 마음에 안 들어. 이걸로 할게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바로 이 매장의 모든 보석이었다. 직원과 서준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사모님,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다 주세요. 우리 서준 씨 돈은 곧 내 돈이니까 걱정 마. 소민은 마치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해맑게 웃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체념이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향해 있었지만 사실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5년 전 결혼식장에서 만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오늘처럼 화려하지 않았고 다만 순수하고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다 포장해서 집으로 보내주세요. 소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준의 팔짱을 끼며 매장을 나섰다. 그녀의 입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만족감은 이 모든 보석을 손에 넣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준의 표정에서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며 쾌감을 느끼는 듯했다. 백화점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채 올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소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미소 지었지만 서준은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굳건했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띈 것은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마치 소민의 얼굴을 복사해 놓은 것처럼 똑같았다. 그녀의 눈은 소민처럼 차갑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정은혜였다.
은혜는 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해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가진 것이라고는 두 손과 자신의 재능뿐이었다. 그녀는 겉모습은 소민과 똑같았지만 삶의 무게와 내면은 전혀 달랐다. 소민은 차창 밖에 은혜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은혜를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은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5년 전 그녀는 은혜를 처음 만났다. 그때 은혜는 그녀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녀는 은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은혜를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저 여자 은혜 씨 아니야? 소민은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은 그녀의 말을 듣고 은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은혜를 쳐다보다가 다시 소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와요,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 그냥 닮아서. 후후 세상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니 신기하네. 소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웃음 속에는 불편함과 불안함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은혜의 존재가 자신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시선이 은혜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집에 가죠. 늦었네요. 서준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운전을 시작했다. 차는 빠르게 도로를 질주했다. 소민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은혜는 그녀의 삶에 들어오게 될 것이었다.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두 사람의 삶은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어둡고 좁은 고시원 방. 은혜는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에도 대리운전을 해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희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녀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고 잠시 망설였다. 발신자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정은혜 씨 맞으십니까? 한소민 사모님 비서입니다. 사모님께서 은혜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은혜는 직감적으로 어떤 불길함을 느꼈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한소민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한소민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지 않았다.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건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사모님께서 은혜 씨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두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게 말했다. 은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소민이 자신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두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한소민을 증오했다. 그녀는 한소민을 미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끊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만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어머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녀는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은혜는 한소민이 보낸 비서와 함께 고급 세단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서울의 풍경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이 교차했다. 어머니의 수술비. 그것만이 그녀가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차는 한 고급 한정식집 앞에 멈춰 섰다. 미담정이라는 이름이 고풍스럽게 새겨진 간판이 그녀를 맞이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에는 한소민이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은혜는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다. 한소민은 우아하고 여유로웠고 은혜는 초라하고 긴장되어 있었다. 어서 와요, 은혜씨. 앉아요. 소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혜를 맞았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소민의 맞은편에 앉았다. 소민은 직접 찻잔을 들어 은혜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향긋한 국화차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수술비는 제가 모두 지원해 드릴게요. 대신 저를 위해 한 가지 일을 해 주셔야겠어요. 소민은 본론부터 꺼냈다. 은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일이신데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잠시 저의 삶을 대신 살아주시면 돼요.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민은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가볍게 말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혜 씨가 저를 대신해 강서준 씨의 옆에 있어주면 돼요. 딱 3개월만.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제가 사모님 행세를 해요. 은혜는 당황하며 말했다. 소민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은혜 씨와 저는 쌍둥이처럼 닮았잖아요. 사람들은 절대 알아채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놨어요. 은혜 씨의 성격, 말투, 취향 모든 것을요. 은혜 씨는 그냥 제가 되어주시면 돼요. 3개월만, 딱 3개월만 해주세요. 그럼 어머니 수술비뿐만 아니라 은혜 씨 평생 쓸 돈도 드릴게요. 소민의 제안은 달콤했다. 평생 쓸 돈. 그 말은 은혜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수술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적인 부분은 이 모든 것이 위험한 함정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왜 저를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사모님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그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저를 따라와 주시면 돼요. 소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은혜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경고를 읽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그녀는 어머니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였다. 은혜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은혜는 결국 소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소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혜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은혜 씨.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죠. 그렇게 은혜의 위험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민의 비서로부터 소민의 모든 것을 교육받았다. 소민의 취향 말투, 옷 입는 법,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그녀는 매일 거울 앞에서 소민의 모습을 연습했다. 그녀의 내면은 은혜였지만 겉모습은 점점 소민이 되어갔다. 그녀는 서준을 처음 만날 날을 기다리며 불안해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소민의 비서가 은혜에게 속삭였다. 오늘은 강서준 회장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실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처럼만 하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그녀는 소민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다. 그녀는 소민의 옷을 입고 소민의 화장을 하고 소민의 머리를 했다. 거울 속의 그녀는 더 이상 정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소민이었다. 은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준이 자주 가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준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미소 지었다. 늦었죠? 자기야 미안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은혜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식사 내내 긴장했다. 그녀는 소민의 모습을 완벽하게 흉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서준이 갑자기 물었다. 요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은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들통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슨 일이요? 요즘 당신은 평소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는 그녀가 소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일까?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슬픔에 공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요. 후ut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서준 씨. 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챈 것일까? 은혜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날 밤 은혜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준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불안했다. 그녀는 이 게임을 계속해야 할까?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다.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게임을 계속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은혜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민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의 소민을 바라보며 영이 연습을 했다. 소민이 즐겨 입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녀의 웃음소리를 흉내내며 그녀의 말투를 따라했다. 그녀는 마치 인형극 속의 인형처럼 소민의 삶을 완벽하게 재현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정은혜였다. 그녀는 소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 강서준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그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무심했고 그녀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은혜는 그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공감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은혜는 소민의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소민의 친구들을 만났고 소민의 취미를 즐겼고 소민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소민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게 되었다. 소민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민의 친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의 취미는 그녀에게 어떤 즐거움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민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은혜는 소민의 비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모님께서 은혜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은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민과의 만남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민의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소민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은혜 씨, 고생 많았어요. 약속대로 어머니 수술비와 평생 쓸 돈을 드릴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소민은 그렇게 말하며 은혜에게 봉투를 건넸다. 은혜는 봉투를 받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소민은 그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그녀는 그 부탁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봉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떤 부탁이신데요? 강서준 씨를 떠나주세요. 영원히.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민은 마치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원래부터 그를 떠날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은혜 씨는 그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도 은혜 씨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은혜 씨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씨는 그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도 은혜 씨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소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은혜는 그녀의 눈빛에서 어떤 경고를 읽었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와 서준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를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제가 그를 사랑하게 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럴까요? 후훗 은혜 씨는 너무 순진하네요. 인간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은혜 씨는 그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도 은혜 씨를 사랑해서는 안 돼요. 소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은혜는 벤치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소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소민이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와 서준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은혜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돈다발과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어머니의 수술비와 은혜 씨의 평생을 위한 돈,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강서준 씨를 잊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은혜는 쪽지를 읽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소민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왜
소민이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은혜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소민의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소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준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소민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서준을 사랑하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뒤척였다. 다음 날 아침 은혜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소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소민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보세요. 서준 씨, 저 은혜예요.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다. 제가 서준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은혜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녀가 소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서준의 사무실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준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공감했다. 은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서준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서준 씨, 제가 서준 씨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한소민이 아니에요. 저는 정은혜예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은혜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소민의 삶을 대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은혜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은혜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서준은 다시 한번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와 결혼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은혜는 서준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민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서준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왜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사랑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두려웠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그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릴지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은혜는 소민의 드레스를 입고 소민의 화장을 하고 소민의 머리를 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정은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소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여전히 정은혜였다. 그녀는 소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 머물러 있었다. 결혼식은 화려하고 성대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모두 은혜와 서준의 결혼을 축하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한소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서준의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모두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혜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은혜는 서준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의 신혼여행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그들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고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잠을 잤다. 그들은 마치 진짜 부부처럼 행복하게 보였다. 하지만 은혜는 여전히 불안했다. 그녀는 서준에게서 어떤 비밀을 읽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은혜는 서준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서준의 집은 넓고 화려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소민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소민의 친구들을 만났고 소민의 취미를 즐겼고 소민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소민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알게 되었다. 소민의 삶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소민의 친구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그녀의 취미는 그녀에게 어떤 즐거움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소민의 삶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은혜는 서준의 서재에서 그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일기장에는 서준의 마음속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읽으며 서준의 삶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그녀는 일기장에서 어떤 비밀을 발견했다. 서준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은혜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소민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은혜는 일기장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왜 그녀에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왜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혜는 일기장을 덮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그가 왜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그가 왜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혜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준 씨, 저 은혜예요. 네, 무슨 일입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고 망설였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할까봐 두려웠다. 제가 서준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은혜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묻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서준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어떤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공감했다. 은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서준 씨,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왜 그러셨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은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은혜는 충격에 휩싸였다. 서준의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이야기는 그녀의 모든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니, 그것도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니, 그녀는 그를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다. 그런 어머니가 살인자라니, 그녀는 서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공감했다. 저도 당신의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시죠. 서준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에게 봉투를 건넸다. 은혜는 봉투를 받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녀의 어머니와 서준의 어머니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다.
서류들에는 그들의 관계와 관련된 문서들이 들어 있었다. 은혜는 사진과 서류들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와 친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깊었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은 그녀에게 말했다. 두 분은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건 우연일 거예요.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꾸며낸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당신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증거가 있나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요.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씨, 저를 미워하시는 거죠? 저에게 복수하고 싶으신 거죠? 미워하지 않습니다. 복수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준 씨의 옆에 있을 거예요. 저는 서준 씨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 씨, 당신은 저와 함께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불행할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은혜는 서준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은혜는 서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그녀는 서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을 미워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찾아왔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혜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은혜는 서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왜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왜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준 씨, 저에게 왜 거짓말을 하신 거죠? 왜 제 어머니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은혜 씨,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 저에게 복수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서준 씨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당신은 저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면 저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는
당신을 보면 저의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서준 씨의 복수심 때문에 서준 씨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준의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은혜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를 잊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서준의 삶과 얽히고 설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어느 날 은혜는 거리에서 우연히 한소민을 만났다. 소민은 예전과 똑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은혜는 소민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은혜 씨, 오랜만이네요. 후훗 서준 씨와 잘 지내고 있나요? 소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혜를 맞았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소민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소민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나를 왜 여기에 끌어들인 거죠? 왜 내 인생을 망쳤죠? 후훗 은혜 씨,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저는 은혜 씨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두 지원해줬잖아요. 은혜 씨는 저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은혜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소민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후훗 은혜 씨, 너무 순진하네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죠. 은혜 씨는 약하니까 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은혜는 소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소민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소민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소민 에셋이, 당신은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후훗, 은혜 씨, 너무 귀엽네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저는 강서준 씨의 아내니까요. 소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은혜는 길거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민을 증오했다. 그녀는 소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민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소민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날 밤 은혜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준 씨, 저 은혜예요. 네, 무슨 일입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소민의 악랄한 본성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소민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서준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은혜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녀가 소민의 악랄한 본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서준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공감했다. 은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서준 씨, 소민은 저의 동생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소민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소민의 오빠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소민의 오빠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짓말이에요. 소민 씨는 서준 씨의 동생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민은 저의 동생입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닮은 소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은혜는 서준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소민이 그의 동생이라니.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날 밤 은혜는 서준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준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왜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준 씨, 저에게 왜 복수하고 싶으신 거죠? 왜 제가 서준 씨의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복수하고 싶으신 거죠?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은혜 씨, 당신은 저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면 저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는 당신을 보면 저희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서준 씨의 복수심 때문에 서준 씨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준의 집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 순간부터였다. 은혜는 서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서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에게 연락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을 미워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하지만 서준은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매일 그녀에게 찾아왔다. 그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혜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은혜는 서준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왜 그녀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왜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서준 씨, 저에게 왜 거짓말을 하신 거죠? 왜 제 어머니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신 거죠?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은혜 씨,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저의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왜 저에게 복수하고 싶으신 거죠, 제가? 서준 씨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당신은 저의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신을 보면 저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저는 당신을 보면 저의 어머니를 잃은 고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서준 씨의 복수심 때문에 서준 씨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준의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은혜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를 잊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서준의 삶과 얽히고 설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어느 날 은혜는 거리에서 우연히 한소민을 만났다. 소민은 예전과 똑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은혜는 소민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은혜 씨, 오랜만이네요. 후훗 서준 씨와 잘 지내고 있나요? 소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혜를 맞았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소민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소민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나를
왜 여기에 끌어들인 거죠? 왜 내 인생을 망쳤죠? 후훗 은혜 씨,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저는 은혜 씨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두 지원해 줬잖아요. 은혜 씨는 저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은혜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소민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후훗 은혜 씨, 너무 순진하네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죠. 은혜 씨는 약하니까 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은혜는 소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소민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소민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소민 애씨, 당신은 내게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후훗 은혜씨, 너무 귀엽네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저는 강서준 씨의 아내니까요. 소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은혜는 길거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민을 증오했다. 그녀는 소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민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소민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날 밤 은혜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시어준 씨. 저 은혜예요. 네, 무슨 일입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소민의 악랄한 본성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소민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서준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은혜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녀가 소민의 악랄한 본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서준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공감했다. 은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서준 씨, 소민은 저의 동생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소민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소민의 오빠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소민의 오빠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짓말이에요. 소민 씨는 서준 씨의 동생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민은 저의 동생입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닮은 소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서준 씨의 복수심 때문에 서준 씨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준의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비아 추어이, 충수댓 페수, 라조이 추아 초 아이충 단 주어치 헤얼로. 은혜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를 잊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서준의 삶과 얽히고 설켜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미워했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복수심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와 함께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사랑했다. 어느 날 은혜는 거리에서 우연히 한소민을 만났다. 소민은 예전과 똑같이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은혜는 소민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의 삶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알았다. 은혜 씨, 오랜만이네요. 후훗, 서준 씨와 잘 지내고 있나요? 소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혜를 맞았다. 은혜는 아무 말 없이 소민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소민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나를 왜 여기에 끌어들인 거죠? 왜 내 인생을 망쳤죠? 후훗 은혜 씨, 너무 흥분하지 말아요. 저는 은혜 씨의 어머니 수술비를 모두 지원해줬잖아요. 은혜 씨는 저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내 인생을 망쳐놓고 고마워해야 한다고요. 은혜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소민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후훗 은혜 씨 너무 순진하네요. 세상은 원래 이런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죠. 은혜 씨는 약하니까 저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은혜는 소민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소민의 위선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그녀는 소민의 악랄한 본성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를 이용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민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소민 애씨, 당신은 내게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언젠가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후훗, 은혜씨, 너무 귀엽네요.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요. 저는 강서준 씨의 아내니까요. 소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다. 은혜는 길거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소민을 증오했다. 그녀는 소민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소민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소민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었다. 그날 밤 은혜는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준 씨, 저 은혜예요.
네. 무슨 일입니까? 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은혜는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소민의 악랄한 본성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소민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가 서준 씨에게 할 말이 있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죠. 서준은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은혜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그는 그녀가 소민의 악랄한 본성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녀는 불안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은혜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한적한 공원 벤치였다. 서준은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은혜는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왜 슬퍼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슬픔에 공감했다. 은혜 씨,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서준 씨. 소민은 저의 동생입니다. 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서준은 그녀에게 소민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왜 자신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소민의 오빠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소민의 오빠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거짓말이에요. 소민 씨는 서준 씨의 동생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소민은 저의 동생입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를 닮은 소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서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이 그녀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거짓말을 꾸며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서준 씨, 저는 서준 씨를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서준 씨를 사랑해요. 하지만 저는 서준 씨의 복수심 때문에 서준 씨의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준의 사무실을 떠났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서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서준의 어머니를 죽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소민의 삶과 얽히고 설켜 새로운 비극과 희망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